뭐 어떤 상태라고요? 이빨이 예. 이게 뭐를 씹으면은 예. 이빨이 그러니까 그전 되게 심했는데 이제 조금 좀 덜하지만 예. 그래도 씹으면 이빨이 아파요. 아, 뭐 음식 같은 걸 씹으면은 이가 아프다. 왜 그랬어요? 그 독감 맞고 나서 독감 주사? 예. 언제? 한 달 정도 됐는데 아, 한 달 정도 전에 예, 독감 주사를 맞은 예, 다음에 예. 이가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지도 안 하고 들뜬 기분 있잖아요. 잇몸이 이제 그 뭐 음식을 씹으면 아프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심했는데 예. 이제 좀 좋아지긴 했지만 그렇지 병원을 갔죠. 그러니까 조금 좋아지기는 했지만 처음 상태로는 안 되고 지금까지는 막 이와 잇몸 사이가 들떠 있어가지고 그 예감이 이렇게 들떠 있는 것 같아요. 꼭 빠질 것처럼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아프지 이제 아파요. 음식을 씹으면 예. 씹으면. 그게 좀 그 딱딱한 거를 씹으면 거기를 꾹꾹 눌러 딱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해놔야지. 떨어지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꼭 테이프가 안 떨어지게 해줘야죠. 자, 이게 지금 한 달 정도 됐다고 말씀하셨나요? 이게 네 번째 손가락이네. 자,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여기. 가만 계세요. 자, 다시 또 잘 붙여봐요. 꼭꼭 잘 붙여. 꼭 눌러주고, 꼭 눌러주고. 지금 제가 뭐를 하는 거냐면 이렇게 잇몸이 들뜨거나 치아가 흔들리고 할 때 이 자리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 네 번째 손가락에 중간 마디하고 다섯 번째 손가락에 중간 마디하고. 자, 혀로 한번 치아를 밀어보세요. 안에서. 혀로 이빨을 밀어봐. 이빨을 밀라고 혀로. 뒤에 윗니가 그러는 거잖아요. 아래도요. 위아래 다? 응. 지금 밀어봐요. 어떤가? 흔들리는가? 흔들리진 않았는데. 꾹꾹 눌러봐요. 그러면 좀 그 아픈 증상이. 지금 아픈 증상이 있어요? 처음하고 지금하고 차이는 없나요? 얘가 거의 즉시 들어가다시피 하거든요. 자, 위치가 어디냐면은 자, 손가락 다시 몇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자, 이렇게 네 번째 손가락에 중간 마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손가락에 중간 마디. 중간 마디가 되게 중요하거든. 자, 지금 혀로 이를 한번 뒤에서 한번 밀어봐요. 어떤가? 아픈 거 있나 보고 꽉꽉 물어보고. 좀 어떤 변화가 있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네. 자, 지금 위에가 심해요? 아래가 심해요? 아래가. 아래쪽에 문제가 발생하면 대장에 문제가 있는 거야. 대장에. 그러면 대장 라인을 손봐주면 좋아지는 거야.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대장이 가는 길 중에 대장, 여기도 대장이 가는 거야. 여기 이렇게 대장이 이렇게 가는 거야. 요렇게 해가지고 수삼리까지. 자, 한번 이를 아랫니를 혀로 밀어보세요. 아까 그렇게 하잖아요. 네, 꽉꽉 깨물어 보세요. 아픈 거 어떤가 해보세요. 지금 아랫니 손봐는 거거든. 아랫니는 이렇게 대장 경락을 손봐주게 되면은 괜찮아요. 네, 괜찮아졌죠? 자, 다시 아랫니 꽉꽉 물어보세요. 윗니는 살짝 자, 윗니는 살짝 남아 있을 거고 아랫니는 많이 편해졌을 거예요. 꽉꽉 물어보세요. 좀 편해졌습니까? 근데 대장이 가게 되면은 대장이 폐하고 함께 다녀. 그래서 제가 폐하고 대장을 또 폐도 손봐는 거 그러면 엄청나게 좋아져요. 손 좀 이렇게 지금 보게 되면은 요렇게 얘가 폐가 가는 라인이거든. 여기서 폐가 요렇게 여기에서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지금 폐가 이렇게 가는 거야. 요렇게 대장하고 폐가 자, 폐가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옆으로 또 이렇게 대장이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대장하고 폐가 편해지면서 아랫니는 혀로 밀어도 괜찮으실 거고 꽉꽉 깨물어도 그렇지. 신기하다. 자, 금방 났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아프다 했죠. 여기 치통이 있을 때 어디를 손봐주느냐 이렇게 아랫니 쪽은 대장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 윗니 위에 있는
위장에 문제가 있는 거야. 아. 그래서 위에 문제가 있다. 윗니에 문제가 있다 하면은 위장은 안 좋다. 위장경락을 선봐주는 것이고 아랫니에 문제가 있다 하면은 대장경락을 대장. 선봐주는 거야. 아. 자, 한번 꽉꽉 깨물어 보세요. 아프고. 안 아파요. 괜찮았어요? 네. 근데 거짓말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남들이 처음에 내가 안 거짓말하는 아프다 거. 이런. 그리고 처음에는 아프다고 그랬어. 남들이 보면은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그러니까 신기하다. 자, 거기다가 제가 위장까지 손을 봐주게 되면은 네. 오늘 주무시고 나면은 아마 이 아픈 현상은 거의 사라졌을 거라고 보거든요. 자, 오른쪽 양말 벗으세요. 있잖아 그래. 원장님이 처음에 아프냐 안 아프냐 해서 아무 반응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어떠세요? 안 아파요. 지금 아마 거의 한 개도 안 아플 거예요. 지금 뭐를 한 거냐면은 요렇게 발에 비장이란 라인, 요렇게 비장을 아프면 아프다 해야 고쳐주지 안 아픈 걸. 요렇게 비장을 손봐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발가락 여기부터 위장이 쭉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이렇게 위장이 가는 라인을 손봐주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장하고 관계된 것은 윗니야. 그리고 아랫니하고 관계된 것은 대장이야. 근데 대장만 손봐는 것이 아니라 대장하고 폐를 함께 손보고 위장만 손본 것이 아니라 위장하고 비장을 함께 손봐는 거야. 이해 가시는 거죠? 예. 지금 아마도 비장을 손봤기 때문에 이쪽 무릎도 굉장히 가벼워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아니 느껴요. 네. 지금 가벼운 게. 네, 그러니까는 원래 비장이 또 손과 발을 편하게 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비장을 손봐가지고 아까 뭐 외관, 내관 뭐 이런 것도 하지만 이렇게 비장 라인으로 손봐가지고 또 발을 편하게 할 수도 있거든. 양말 신어 보세요. 근데 이게 하는데 이 발이 편하다는 게 가벼운 게 느껴지는데요. 내가 하게 왜 그냥 비장을 손봤으니까. 편안하다 그럴까 가볍다 그럴까. 내가 얘기했잖아. 자, 양말 신어요 얼른. 지금 이를 계속 확인하세요. 아픈 거 있는가? 예. 안 아파요. 안 아프시죠? 그 다음에 아까 왼발이 아까 금이 간 다음에 예, 여기 금이 갔다. 왜 금이 갔죠? 넘어져가지고 언제 넘어졌어요? 오래됐어요. 한 몇 년 됐네. 그 시내선 다닐 때. 아, 그때 참. 예, 5, 6년 정도 됐어요. 아, 5, 6년 정도 됐는데 요게 이제 그때 금이 갔다고요? 넘어져가지고 거기가 지금 아마도 그거는 편했을 텐데 한번 움직여 보세요. 불편한 거 있는가? 왼쪽 발에 신발 바로 신으시고 독감 주사 맞고 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독감 주사를 맞으면서 내 면역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거든. 그러면서 면역력을 담당하는 게 장이 담당하잖아. 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아니 그러니까 가벼워요 다리가. 다리가 좀 가볍죠? 네. 이게 항상 무겁거든. 이 왼발이 항상 무거워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손도 안 본 거였는데 이거 하고 나니까 이게 가볍네. 그렇죠. 이 다리가요. 왜냐면 비장을 손봐놨으니까. 아. 네. 자, 다시 설명해드릴게 앉아보세요. 요렇게 우리 사모님이 독감 주사를 맞았잖아. 네. 독감 주사를 맞으면서 처음 맞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독감 주사가 뭐냐면 약한 바이러스를 넣어주는 거야. 네. 약한 바이러스를 넣어줘가지고 더 강한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게끔. 근데 내가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약한 바이러스가 들어와 버리니까 그거를 이겨내야 되는데 못 이긴 거야. 왜? 내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왔으니까 못 이긴 거야. 이해 가시죠? 예. 면역력을 담당하는 게 뭐라고요? 면역력을 담당하는 게 뭐라고요? 대장이 담당하는 거야. 우리가 똥을 싸는 거하고 관계되는 대장이 면역력을 담당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우리 사모님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는 대장의 기능이 떨어진 것이고 대장의 기능이 떨어지니까는 아랫니가 딱 흔들려 버린 거야. 이해 가시는 거죠? 예. 네. 야 세상 많이 배운 따로 있네. 여기 오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가 있어요. 아니 처음에는 아무 감각이 없어 아파. 그랬더니 그냥 거짓말같이 그냥 아무리 이래도 괜찮네요. 그러면 손발이 차가울 때는 그렇게 해주면 그냥 따뜻해져요. 그렇게 얘기해도 싫은데 무릎하고 지금은 지금도 여기가 근데 나도 가끔씩 이쪽으로 잇몸이 하니까 아플 때가 그게 이제 있다. 돌기 시작하면서 풀릴 거예요. 가끔씩 잇몸이 좀 아플 때가 이거 있어. 없으시면 어떻게 없어요? 어떤 거? 그거 비문증? 팔에 다니나. 비문증? 네. 그거는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야. 네. 손톱 끝에 두 번째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손톱하고 살이 만나는 지점, 요 손톱하고 살이 만나는 지점, 여기를 보고서 상냥이라고 하는데, 저기에서 대장경락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향에서 시작된 경락이 대장 경락이 여기 상향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우리가 주먹을 쥐면 주먹을 한번 쥐어보세요. 주먹을 쥐게 되면 딱 주먹을 쥐는데 여기 요 앞에 보면은 쏙 들어가는 지점이 있어요. 쭉 펴보세요. 여기 쏙 들어가는 지점 여기 보면은 여기가 쏙 들어가는데 가만히 이 살을 보게 되면은 겉살하고 그러니까는 손바닥 살하고 손등살이 붙어 있는 지점이 있어요. 거기에서 여기를 주먹 쥐는 지점 밑에를 보게 되면 쏙 들어가는 지점이 있는데 저기를 이간 두 번째 사이 해서 이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간질 할 때 이간 저 이간이라는 자리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가냐면은 상향에서 이간으로 가는 거예요. 요렇게 상향에서 이간으로 이어집니다. 자, 위치를 보면 대충 알 수 있을 거예요. 주먹을 한번 쥐어보세요. 자, 주먹을 쥐게 되면은 주먹 쥐는데 밑에 그런데 그 밑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손바닥 살하고 손등살하고 맞붙는 지점 거기를 보고서 이간이라고 하는데 저 이간 그 다음에 그 위에가 삼간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간에서 보면 삼간이 뭐 1.cm로는 한 1.5c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사람마다 손의 크기가 다르니까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신경 쓰지 마시고 주먹을 한번 쥐어보세요. 주먹을 쥐게 되면은 자 이간은 이렇게 우리가 주먹 쥐는 뼈 그 밑에 손바닥 살과 손등살이 만나고 쏙 들어가는 지점 여기를 이관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손 쭉 펴보세요. 이거 뼈를 큰 뼈를 이 큰 뼈를 넘어가서 보면 쏙 들어가는 지점이 있는데 여기를 보고서 삼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되면은 손톱 끝에서 상향이 시작되어 가지고 이간을 거쳐서 삼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대장이 가는 경락입니다. 지하철로 말하면은 사당역, 낙성대, 그 다음에 서울대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향, 이간, 삼간 이렇게 상향하고 이간하고 삼간하고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찾기도 쉬우실 거예요. 주먹을 쥐어보세요. 주먹을 딱 쥐게 되면은 주먹 밑에 여기 쏙 들어가는데 그리고 이걸 넘어서 쏙 들어가는 이 지점 여기를 보고서 삼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상향, 이간, 삼간 그 다음에 어디로 이어지냐면 이것이 합곡으로 이어져요. 자, 합곡으로 이어지는데 합곡은 이 삼간에서 두 번째 손가락 라인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이 만나는 지점 여기를 보고서 이제 합곡이라고 하는데 대장경락이 대장이 가는 기찻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기찻길이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여기 삼간에서 이렇게 합곡으로 이렇게 이어진 겁니다. 보게 되면은 상향에서 이간을 거쳐 가지고 삼간으로 갔다가 합곡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어졌다가 요것이 손을 쫙 펴보세요. 쫙 피게 되면은 더 펴보세요. 피게 되면은 거짓말처럼 쏙 나온 데가 있어요. 닫아보세요. 아니 그래 한번 닫으면은 이게 안 보여. 근데 쫙 펴보세요. 쫙 피면 이게 싹 들어가. 여기를 보고서 양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합곡에서 이렇게 양계로 이어집니다. 요 정도가 대장인데 요 대장이 뭐가 중요하냐? 요 대장 경락이 문제가 되게 되면 당연히 대장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 치아 이빨 아랫니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아랫니의 문제를 해결할 때 대장경락을 선보면 됩니다. 대장경락을 아랫니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반드시 대장경락에 손을 봐주는 거야. 대장경락에 손을 봐주게 되면 치아를 보면은 윗니가 있고 아랫니가 있는데 윗니 쪽의 문제는 위의 문제고 아랫니 쪽의 문제는 대장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렇게 상향, 이간, 삼간, 합곡, 양계 정도 관리해주고서 관리를 해놓고서 주무시고 나게 되면은 거짓말처럼 그 잇몸이 흔들렸던 것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잇몸에 어떤 문제가 생겼던 것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입에서 냄새 나는 것도 많이 사라집니다. 특히 요 대장 같은 경우는 대장 쪽의 문제, 직장 쪽의 문제도 분명히 해결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치아에 문제가 있을 때, 특히 윗니, 아랫니가 있을 때, 아랫니에 문제가 있을 때 요 대장 경락을 선봐주면 됩니다. 앞으로 나란히 요렇게 양계를 거쳐가지고 대충 손목하고 팔목하고 중간 지점에 이렇게 올류라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를 해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힘을 딱 한 상태에서 여기가 올류라는 지점인데 정확한 위치는 알 필요 없고 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대충 손목에서 팔목 그 사이 중간 지점에 올류가 있으니까 혈자리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여기 올류라는 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 수삼리라는 데가 있어요. 수삼리는 뭐냐면은 팔 접힌 데서 한 손가락 3마디 정도 해가지고 여기 수삼리라는 지점이 있는데 수삼리가 여기여도 되고 수삼리가 꼭 여기여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여도 되고 여기여도 되고 여기여도 상관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충 이 부분을 수삼리라고 하는 것이고 팔 접히는 데에서 주름살이 이렇게 생기는 이 지점 여기를 보고 곡지라고 그래요. 이 곡지 수삼리가 참 대장경락에서 아주 중요한 데를 차지하게 되면 곡지라는 자리가 너무 중요하고 수삼리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양계라는 자리, 이 양계라는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또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쓰는 혈자리가 또 합곡이라는 자리. 이런 자리들이 대표적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장경락이 가는 길들인데 이걸 가만히 펴놓고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이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한번 손을 쭉 펴보세요. 손을 쭉 펴게 되면은 가만히 보게 되면은 완벽한 일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거의 일자 형태로 이렇게 펴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대장경락이에요. 대장경락이 왜 중요하냐? 아까 대장 문제는 당연히 해결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안면마비를 해결할 때 쓰는 자리가 저 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면마비뿐만이 아니고 어디에 아토피 있는 아이들을 아토피 치료할 때 요 대장경락하고 폐경락을 함께 관리해 주게 되면요. 한 일주일이나 보름 정도 또는 길게 한 달 정도 관리해주면 아토피는 싹 사라집니다. 요게 지금 그러면 이제 이 혹시 꼬맹이들 아토피 걸린 애들이 많은데 요 아이들이 아토피에 걸렸다. 변 냄새가 꼬맹이 변 같지가 않고 냄새가 지독할 경우가 커요. 왜? 대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무슨 경락하고 대장 경락하고 폐 경락을 함께 손봐주는 거구나. 이해 가셨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자, 손톱 끝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상향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상향. 그 다음에 상향에서 올라가서 보게 되면 여기에 이간이라는 자리가 있고 이간을 따라서 언더배기를 쭉 넘어갔더니 삼간이라는 자리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을 따라서 쭉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합곡이라는 자리가 있고 그리고 손을 쭉 펴보세요. 쭉 펴게 되면 쏙 들어가는 거 보이실 거야. 요 쏙 들어가는 요 자리를 보고서 양계라고 합니다. 양계를 찍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대충 손목과 팔목의 중간 마디 정도에 올류란 자리가 있어요. 그 중요한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대신에 여기 수삼리란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 수삼리를 하나의 면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곡지라는 자리. 요 정도 자리. 자, 크게 동그라미 친 곡지. 그 다음에 수삼리. 그 다음에 이 손목에 있는 혈자리는 모든 손목에 있는 혈자리는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양계. 그 다음에 합곡. 그 다음에 상향. 요 정도가 아주 대장을 대표하는 혈자리라고 보는데 요 혈자리들을 관리하는 것은 이 혈자리와 함께 뭐를 관리하는 것이냐면은 폐경락을 관리해 주게 되면 아토피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빨리 좋아집니다. 그리고 어깨 아프거나 할 때도 이 자리가 좋고요. 어깨 아플 때 만성 어깨 통증, 변비통 같은 거에 너무너무 좋은 자리이면서 그 다음에 당뇨를 해결하는데 이 자리들이 많이 쓰여요. 당뇨 해결할 때, 어깨 아플 때, 그 다음에 아토피 뿐만 아니고 피부병, 알러지 있거나 아토피 있거나 피부병이 있거나 한 것들, 여드름 나거나 할 때 요 자리들 대표적으로 여기 상향이라는 자리, 그 다음에 합곡이라는 자리, 그 다음에 양계라는 자리, 그 다음에 수삼리, 곡지 정도 관리해 주시게 되면 거짓말처럼 그런 것들이 금방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지금 찍는 자리들은 이 폐가 가는 경락을 찍고 있는데 폐가 가는 경락은 손톱 끝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소상이라는 자리거든요. 요 자리가 소상이라는 자리. 보게 되면은 손톱 끝에 살과 딱 맞닿는 지점, 저기를 보고 소상이라고 합니다. 요 소상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은 이게 보면은 물고기 배처럼 우리 손에서 딱 물고기 배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긴 데가 여기야. 여기를 보고서 물고기 배 해서 물고기 배처럼 생겼다고 해서 물고기 어자를 써가지고 어제라고 해요. 여기를 보고 보면은 뼈가 이렇게 있고 뼈 밑으로 이렇게 뼈 밑으로 쑥 움푹 들어간 자리가 있는데 거기를 어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상이라는 자리를 관리하면서 함께 어제를 관리해주고 어제라는 자리 찾을 수 있을지, 자, 어제라는 자리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항상 손목에 있는 혈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손목 딱 접어보세요. 손목을 접어보시면은 이렇게 쏙 들어가는 자리에 여기에 태연이라는 자리가 있어. 자, 손목을 접게 되면 여기가 쏙 들어가거든요. 태연. 아, 그러면 지금 뭐 폐경락을 지금 보고 있는데 소상이라는 자리, 그 다음에 어제라는 자리, 그 다음에 손목에 가가지고 움푹 들어간 손목 움푹 들어간 태연이라는 자리, 그리고 태연 손목과 팔목 사이에 중간 지점, 여기를 보고 공채라고 합니다. 공채. 당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모르겠다. 공채. 자, 이렇게 태연이라는 자리를 거쳐 가지고 그 다음에 공채라는 자리, 그리고 손을 이렇게 접어보시면 적게 보면 딱 접힌 자리 보일 거예요. 여기 척택이라는 자리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 무릎 아플 때 쓰는 자리면서 폐렴이 있거나 기침가래 해소 천식이 있거나 기침이 멎지 않을 때 척택이라는 자리를 꾸준히 관리해주게 되면 기침이 멎습니다. 자, 이렇게 소상, 어제, 태연, 공채, 척택, 요 자리들을 가지고 뭐를 하냐면은 폐를 관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전 세계가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요 폐를 관리하고 폐렴 바이러스를 관리하고 코로나를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또 코로나 이후에 후유증을 앓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가 요 자리, 소상, 그 다음에 어제, 태연, 공채, 척택, 요 자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후유증이라든가 코로나로 인한 고통이라든가 또 요즘에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런 독감을 해결하는 자리들이 요 자리들입니다. 대충 혼자서 충분히 찾을 수 있게끔 자 설명을 해놨다고 보는데, 언제 이 자리 쓰느냐? 폐의 문제는 모든 피부병하고 관계가 됩니다. 피부병 그러게 되면 대표적인 것이 피부병이 있을 것이고, 또 홍반, 얼굴에 불룩불룩한 반점, 여드름, 그 다음에 알러지, 그 다음에 아토피. 아토피를 좋게 하는 자리가 요 자리들이었네. 무슨 경락하고 대장 경락과 폐 경락을 함께 관리해 주시게 되면은 아토피를 치료하는데, 또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 후유증이 귀가 안 들린다든가, 눈이 잘 안 보인다든가, 또는 갑자기 중풍이 왔다든가, 입이 돌아갔다든가 했을 때는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폐경락과 대장경락을 함께 관리해 주시게 되면은, 자,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했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자리가 뭐와 함께? 대장경락과 함께 폐경락을 함께 관리해 주더라. 이렇게 관리해 주시게 되면 거짓말처럼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고, 거기다가 폐와 관계된 모든 문제들은 피부병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비듬이 있다든가, 비듬이 많다든가, 또 그 다음에 피부병이 있다든가, 알러지가 있다든가, 아토피가 있다든가 할 때는 이렇게 폐경락과 대장경락을 함께 관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장경락이 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대충 무릎 아래까지만 하면 되는데, 자, 시작을 어디로 보면 되냐면은 엄지발가락의 엄지발통 밑에 안쪽에 보게 되면은 발톱과 살이 만나는 지점, 모서리, 거기를 보고서 비장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름은 음백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은데 하여튼 이름이 있어. 다 혈자리마다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음백이라는 혈자리고, 저 음백이라는 혈자리에서 그 혈이 어디로 내려오냐면은, 어디로 지나가냐면은 우리 엄지발가락에서 이게 큰 뼈마디 여 바로 앞에 여기를 보고 대도 조세형, 옛날 대도 조세형이라고 하는데 대도라는 혈자리예요. 음백이라는 혈자리에서 이렇게 대도로 갑니다. 대도에서 어디로 가냐면은 우리 여자분들 그 무지외반증 많이 걸리는 이 큰 뼈를 딱 지나자마자 여기 보면 삼각형 형태의 뼈가 있어요. 여기를 보고 태백이라고 합니다. 만져보시게 되면은, 누구든지 만져보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태백. 요것이 어디에서? 음백에서 어디를 거쳐가지고 대도를 거쳐가지고
태백으로 갑니다. 비장경락이 이렇게 엄지발가락 발톱 옆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대도를 거쳐가지고 여기 음백이라는 자리에서 대도를 거쳐가지고 태백이라는 자리. 요 태백 찾는 것이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는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이렇게 큰 뼈가 있어요. 큰 뼈가 있는데 큰 뼈를 넘어서자마자 손가락을 싹 집어넣으면 삼각형 형태의 뼈가 나오는데 그 뼈와 뼈 사이를 보고서 태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태백에서 이 뼈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뼈 끝자락에서 살짝 들어간 지점이 나오는데 여기를 보고서 공손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 중에 한 자리인데 공손에서 요걸 따라서 쭉 올라오다 보면은 복숭아뼈가 있어요. 요게 지금 이게 영상상은 잘 안 보이지만 이게 복숭아뼈거든요. 요 복숭아뼈가 이렇게 있는데 요 복숭아뼈가 이렇게 있고 복숭아뼈 바로 앞에 보면 움푹 들어간 지점이 있어. 요 지점을 보고서 상구라고 그래요. 상구. 지금 제가 뭘 설명하고 있냐면은 비장경락이 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얘를 이렇게 펴서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딱 일자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딱 펴서 보면은 정확히 일자가 나오죠. 근데 보통 사람들 발은 이렇게 발가락에서 이렇게 앞으로 휘기 때문에 일자가 아닌 걸로 착각을 하는데 이렇게 펴서 보게 되면 정확히 일자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혈자리는 거의 대부분 휘지 않고 일자 형태로 쭉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상구까지 설명했고 상구에서 복숭아뼈를 타고 넘어 들어와가지고 보다 보면 뼈가 큰 뼈가 나와요. 큰 뼈 안쪽을 이렇게 손을 넣다 보면은 한 5cm, 4, 5cm 정도 들어간 지점, 여기에 삼음교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삼음교라는 자리는 너무너무 여자들한테 중요한 자리예요. 여자들 부인병의 모든 것들은 저 삼음교를 관리해주게 되면 다 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대단히 삼음교라는 지점이 중요한데 요 삼음교 같은 경우는 신장하고 비장하고 간의 경락이 세 개가 딱 모여드는 지점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지점, 삼음교라는 지점. 여자한테 부인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가지고 탁월한 혈자리인 삼음교. 여자들 몸이 냉한 것도 저 삼음교 가지고 치료할 수 있을 만큼 대단히 중요한 자리예요. 저것이 삼음교가 어디로 파고 들어가냐면 안쪽을 쭉 파고 들어가가지고 여자들 자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자궁질환 같은 것을 해결할 때는 저 삼음교를 많이 씁니다. 자, 비장경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삼음교를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자, 뼈를 따라가는 거예요. 뼈를 쭉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뼈가 딱 턴을 하려고, 큰 뼈를 만나서 턴을 하려고 그래. 거기 앞에가 음릉천인데, 능 하게 되면 편안하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어떤 그 부인과 질환이라든가, 또 그리고 여자들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빈혈 같은 거 치료할 때 음릉천 너무너무 좋아요. 무릎 아플 때 좋은 자리이면서 또 빈혈에 좋은 자리, 음릉천이라는 자리. 이렇게 지금 뭘 설명한 거냐면 음릉천, 삼음교, 상구, 공선, 태백, 대도, 음백. 요 혈자리가 비장이 가는 자리고 췌장에 문제가 있을 때, 즉 당뇨에 문제가 있을 때 요 자리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또 당뇨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비장 같은 경우는 뭐 할 때 쓰는 거냐면은 갑자기 느닷없이 손발이 저린 경우가 있어요. 손발이 저린 경우에 이 손발 저린 거를 없을 때 비장경락을 따라서 처리를 해주면 돼요. 제가 오늘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손발 저린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요 비장경락을 통해 가지고 무릎 아프거나 팔이 아플 때, 팔이 저리거나 팔에 문제가 있을 때 요 비장경락을 관리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비장경락을 관리해 주게 되면은 특히 비장경락 같은 경우는 비장경락 혼자만 가지 말고 위장경락과 함께 위장경락과 비장경락을 함께 관리해 주게 되면은 이 치아를 보게 되면 위에 있는 치아가 있고 아래에 있는 치아가 있는데 윗니에 문제가 있을 때, 윗니 치아에 문제가 있을 때, 윗니 잇몸에 문제가 있을 때 요것들을 해결할 때 비장경락과 위장경락을 함께 사용하게 되면은 놀라운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아프던 치통이 사라지는데 아주 탁월한 자리가 비장경락과 위장경락을 함께 사용해 주는 거. 자, 그 다음에 비장경락과 위장경락을 함께 관리해 주게 되면요, 대단히 뭐에 좋냐면 면역력을 강화시켜줘요. 특히 이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코로나 시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코로나에 걸렸을 때도 이렇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걸린 이후에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이후에 후유증이 있을 때 이렇게 비장경락, 위장경락, 대장경락, 폐경락을 관리해주게 되면은 놀라울 만큼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됩니다. 이 코로나 후유증 이후에 문제가 되는 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입이 돌아갔다든가 입 돌아간 거 돌리는데 굉장히 이 경락들 비장경락, 위장경락, 대장, 폐경락을 함께 관리해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요 경락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보여드릴 테니까는 하나하나 배워두시고 관리하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찍거든요. 자, 정확히 지금 위치가 엄지발가락 옆에 이 음백이라는 혈자리가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대도라는 혈자리, 이게 엄지발가락에서 발톱에서 이렇게 따라 내려옵니다. 대도. 그 다음에 여기 대도를 거쳐가지고 큰 뼈가 이렇게 있어요. 큰 뼈가, 이 큰 뼈를 딱, 저는 이 뼈를 태백산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태백산맥이 있어. 이 태백산맥을 딱 넘어와서 태백이라는 혈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태백을 따라서 이거를 뼈를 쭉 따라갑니다. 따라가다 보면 여기에서 움푹 패인 자리가 나와. 여기를 보고서 공손이라고 그래요. 공손에서 뼈를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복숭아뼈가 있어. 안쪽 복숭아뼈가 있습니다. 안쪽 복숭아뼈가 이렇게 있고 안쪽 복숭아뼈 앞에 어떻게 만나는 거냐면은 앞에 있는 공손이라고 하는 놈하고 이렇게 만나는 여기를 보고 상구라고 하거든요. 상구. 그 다음에 복숭아뼈를 넘어가지고 이렇게 오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삼음교. 신장과 비장과 간의 기운이 한꺼번에 모여드는 것. 이것이 모여가지고 자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인병 질환을 없애는 데 있어가지고 대단히 탁월한 자리죠. 그 다음에 뼈를 따라서 이렇게 쭉 가는 거야. 뼈 안에 뼈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뼈를 따라 쭉 가다 보면은 희한하게도 큰 뼈가 나오고 큰 뼈인데 돌아서기 바로 앞에 있는 여기를 보고서 음릉천이라고 그래요. 요렇게 비장경락이 어디 삼음교에서 요렇게 쭉 따라가지고 어디까지 음릉천까지 해서 발을 이렇게 딱 펴보면 거의 일자가 된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렇게 비장경락을 관리하면서 함께 위장경락을 관리해 주시게 되면은 배가 차가우신 분들 저거 딱 비장경락 손 보자마자 배가 따뜻해져요. 따뜻해지니까 당연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 배가 차가운 분들 많고 그러다 보니까 부인병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 치료하는데 아주 탁월한 자리가 비장경락 함께 위장경락을 활용하시면 됩니다.